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23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수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같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아시겠지만은 말은 정말 깔끔한 점상한가 같고, 같은 경우에 시가가 29.78%. 그러면 오늘 상한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상한가가 45,150원인데 상한가 터치하고 왔네요. 상한가 딱 터치를 하고 왔어. 상한가 호가 아래 단계에서 시작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점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상한가 호가 45,150원에서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아래 호가인 45,100원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경우는 약간 찜찜한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메리츠 금융지수뿐만 아니라 화재, 그리고 메리츠 화재는 어저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 꼴을 달면 이게 찝찝해요. 찝찝. 제가 룽트코리아 할 때도 말씀드렸죠. 억지로 장 후반에 억지로 그냥 상한가 맞춰서 끝난 것들은 찝찝하다고. 지증권도 현재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자, 룽트코리아 볼게요. 자, 룽트코리아 보세요. 이날 상한가 맞췄다가 장 후반에 그 점상가 갔다가 장 중반에 풀렸다가 장 후반에 억지로 맞춰가지고 올렸고, 그러면서 요거는 다음날 하락 출발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 점상한가 맞춘 날 제가 이델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찜찜하다고, 이런 것들 다음날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점상한가 갔으면 깔끔하게 맞춰야 돼요. 깔끔하게 못 맞추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지금 그 룽트코리아도 그렇고 메리츠 증권도 그렇고 그리고 메리츠 화재도 그렇고 요렇게 요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가격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어저께 뭐 메리츠 화재가 오늘 뭐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만 보세요. 깔끔하게 상한가 맞추니까 상한가 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메리츠 금융지수가 어쨌든 상한가하고 오늘도 점상한가를 시도했었지만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시가 대비 밀리면서 대량거래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매도 거래량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룽트코리아처럼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하지 않겠나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수는 지금의 점상한가 흐름을 살려가려면 어쨌든 이 점상한가 이 가격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금융지수 아시겠지만은 자회사, 완전 100% 자회사 요렇게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회사들 보게 되면은 메리츠 자산운용, 메리츠 대체투자운용. 그러니까 자산운용 쪽은 100% 자회사죠. 그리고 보험 쪽하고 증권 쪽. 그러니까 자산운용 쪽하고 증권 쪽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증권 쪽이지만은 자산운용 하느냐, 리테일을 하느냐,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수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은행만 없어요. 은행. 근데 나중에 뭐 저축은행 같은 거 인수 뭐 하면 됩니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건 같아요. 우리도 4대 금융지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 KB금융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안에 은행이 있고, 그쵸? 비투자 부문, 비투자 수익 부문, 그러니까 이자 수익 부분이겠죠. 그리고 비이자 수익 부분인 뭐 보험이란지 증권이란지 자산운용이란지 뭐 캐피탈이란지 저축은행이란지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지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을 100% 흡수해가지고 우리도 금융지주사다, 이런 걸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승계 작업 이런 건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원초적으로는 우리도 금융지주사 대우를 해달라 뭐 그런 액션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당을 일단은 이걸 하게 되면은 순이익 50%를 환원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환원을.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큼 배당으로 풀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메리츠 금융지수가 이제 2023년도 내년대, 그러니까 메리츠증권 메리츠 화재를 흡수하고 난 다음에 첫 해에 이제 배당을 시작할 건데 현금 배당 3,900원, 시가 배당률 한 4.6%. 요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14.6%면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좀 낮아져 가지고 뭐 높은 거 한 8% 정도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14.6%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시가 배당률이 가능했던 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세석유. 이 로얄 더치셀이 한국 회사인데 이게 로얄 더치셀이 지분을 아마 60% 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 종목을 그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요때 있잖아, 요때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 와가지고 2008년 지나고 2010년 전후 요때니까 요기네요. 이때 당시에 시가 배당률이 14% 나왔었어요. 이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 회사가 DPS가 상당히 높습니다. DPS가. 지금은 주가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묻혀버렸는데 DPS 같은 경우에 꾸준히 17,000원, 19,000원 이런 식으로 해요. 거의 2만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14,000원, 19,000원 이렇게 2만원에 육박하는 배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9년도 보게 되면 주가가 84,000원입니다. 8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14,000원 정도 뭐 배당을 했다. 그러면 이거 뭐 15%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당 DPS가 주당 DPS예요. 주당 배당금이 19,000원이고 이거를 시가 배당률 하게 되면 이때 당시 14%, 15%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주가가 60만원까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DPS는 그대로인데 시가 배당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세석유 이후에 정말 다시 한번 14%, 15%대 15%대에 일단은 배당률을 보지 않겠느냐. 10%가 넘는 배당률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 정도면 주가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 내년에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배당 수익까지 노려보게 된다라면 아마 메리츠 금융지수는 내년에 주가가 상당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합병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라도 3만원 이하 정도 가격을 주게 된다라면은 3만원에 물론 자회사 흡수 합병하고 난 다음에 3만원의 가격을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3만원을 준다. 근데 배당을 3,900원을 한다.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13%죠? 그죠?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수는 내년에 한번 장기 포트로 한번 보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